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마이너스 20% 앞으로 대폭락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폭락을 한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긴급하게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간지표죠. 반대로 하게 되면은 성공한다는 그 인간지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김현미 장관도 있고, 그리고 김희견, 특석 김희경 선생도 있고, 그리고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전망은 대부분이 틀렸습니다. 안 맞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골드만삭스인 줄 알고 있는데, IMF 때도 그랬습니다. IMF 때도 주가, 부동산 다 팔아라. 그 다음에 주가가 10배 올랐습니다. 부동산 폭등을 했죠. 그 2000년대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 문제를 거론했던 것이 한국은행이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거니까 집 팔아라. 그때가 압구정 현대뿐만이 아니고 반포주공이 2억 5천 할 때였습니다. 2000년대. 99년도, 2000년도 이때가 음아파트 실거래가가 7천만 원 할 때였어요. 팔아라 그런 겁니다. 인구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왜 안 맞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현재의 객관성을 보고 투자의 바로미터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객관성이란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현재죠. 미래가 아니고. 그리고 객관성.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이거 오판을 하게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보는 것이 바로 투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항상 현재의 기준을 보고 현재의 객관성을 보고 앞으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집값 20% 폭락한다. 지금 20% 조정 가능성을 얘기 들고 지금 영끌 B2 집값 폭락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듭니까? 첫 번째, 왜 지금 폭락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올라갈 때는 왜 얘기를 안 했죠? 그것이 첫 번째 의문점이죠. 왜? 아니, 내려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올라갈 때도 얘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지금 폭락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문점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점이 무엇입니까? 왜 부동산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자, 이게 의문입니다. 의문. 왜 부동산만 폭락한다고 얘기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딱 있습니다. 제가 답을 딱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자, 그래서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른 한국은행이라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내려갈 때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올라갈 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해 줬어야 된다. 그러나 올라갈 때는 한 번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지금 통화량이에요. M2. 통화량을 보세요. 통화량 급격하게 올라갔죠. 이 전 세계 국가들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지금 통화량이 줄어든 때가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이 2000년도 이 부근입니다. IMF 때 이 부근에 통화량이 살짝 줄어들었고 거의 정체되거나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마찬가지고 2008년 2008년 부근에 지금 통화량이 좀 정체가 됐습니다. 이거 99년도, 2008년도.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통화량이 정체가 나타난 이후에는 항상 집값이 저점이었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통화량이 정체가 안 되죠. 통화량이 줄어들지가 않죠. 이 부분이 하나의 의문점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집값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통화량의 증대, 거기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신비한 어떤 논리란 게 없어요. 한 가지 논리밖에 없습니다. 그 논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죠. 화폐 가치 하락.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최대 3천만 원 지원 검토한다는데 이 재원이 어디서 나야 됩니까? 어디서 나죠, 재원들이? 결국에는 통화량을 찍어낼 거 아니에요. 자, 통화량을 결국에 찍어낼 건데 왜 집값을 하락을 자꾸 경고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음모가 있답니다. 음모. 지금 발음이 안 되는데 흥분해서 음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모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추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앞다퉈 뛰어든 가상화폐, 줄폐업, 줄초상. 줄상폐 어쩌냐?
줄폐업도 하고 주상폐가 됐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얘기를 하지 않냐 이겁니다. 국민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네. 국민들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집값 팔아라. 앞으로 폭락할 거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가상화폐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 코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이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3만 달러 깨지자 암호화폐 지금 시총 115조 날아갔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최초로 욕먹어가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안 된다. 이거 없어진다고.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들으면서도 코인을 사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 주위에도. 제 말 안 듣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정답줄 제가 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 지금 안 된다고 떠들었습니다. 무슨 가진 온갖 욕을 다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500만 개미였잖아. 10만 전자 간다던 삼성전자 장중 7만 8,400원까지 급락.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월 8일 날. 1월 8일 날 꼭지 친다고. 네,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날 꼭지 쳤다고 제가 만들었 9만 몇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1월 8일 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날이 언제입니까?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 날 제가 이거 꼭지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9만 몇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당시 이후로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불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슈퍼사이클 논할 때 저는 슈퍼사이클 안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8일 이후로 여러분들한테 3일 동안 연달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목숨 걸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식계좌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없애려고 지금 강조를 해드렸냐? 이 제 방송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날입니다. 이날. 이 꼭지 친 날. 이날이죠. 이 꼭지가 가격이 얼마냐면은, 잘 안 보이냐? 네. 지금 고점이 3266포인트입니다. 3266포인트. 그래서 이날 이 거대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날 토요일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1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8일 이후로 다음 날 윗꼬리 단 꼭지가 나온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논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전고점을 한번 회복할 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전고점. 위에 있는 전고점을. 그래서 이게 의미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의미 없다. 삼성전자 여기서 대단한 애 꼭지를 친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강조했습니다. 이 얘기를 안 듣더라고요. 근데 제 방송을 듣고 또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이 윗꼬리 단 음봉에서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이게 이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주봉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월봉을 잠깐 볼게요. 이 주식에 대한 논리를 월봉으로 잠깐 보게 되면은, 자, 여기 꼭지가 있습니다. 꼭지. 네, 이 99년도에도 꼭지가 한 번 있었죠. 이 꼭지가 한 번 있었죠. 그다음 이 꼭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 꼭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 꼭지가 있었죠. 자, 한국 시장은 소국입니다. 소국. 미국은 대국이고요. 미국과 중국 시장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에요. 소국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이클이 돌 때요. 이렇게 사이클이 돌죠.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데 한 번의 고점을 갱신하고 나면요. 이 고점을 갱신했죠. 1번 고점입니다. 2번 고점이 갱신됐죠. 그러면은 다음에 3번 고점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답니까? 이전의 고점을 1번의 고점을 깨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 깨고 내려오잖아요. 깨야 됩니다. 그 3번이 고점을 만들려면은 2번의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다시 2번의 고점을 이 고점을 깨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고점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번이 고점이라고 칩시다. 여기서는 2번 고점이죠. 2번 고점이 되기 위해서는 1번 고점을 갱신해야 되겠죠. 이렇게 갱신합니다. 갱신한 다음에 다시 1번의 고점을 깨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지 3번의 고점을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3번 고점. 그럼 이 3번 고점이 2번 고점을 갱신하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2번 고점 다시 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고점에서 4번 고점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3번의 고점을 갱신하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 5번의 고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4번의 고점이 3번의 고점을 깨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 논리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우리 쉽게 볼게요. 네. 다시 한번 이거를 잠깐 쉽게 보자면 이 논리입니다. 자, 지금 이전의 고점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여기입니다. 이전의 고점이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의 고점을 제가 줄로 한번 더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고점이 하나 완성이 됐겠죠? 네, 여기에 고점이 하나 완성이 됐을 건데, 이건 아니네. 다시 지우고.
자, 여기 깔끔하게 볼게요. 여기서 고점이 안에 완성이 됐죠. 네, 여기서 고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고 여기 1번 고점이라 칩시다. 그럼 여기서 2번 고점이 만들어질 거예요. 2번 고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갱신한 고점에서 다시 3번 고점이 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용수철처럼 탄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국의 논리예요, 소국. 한국은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종고점을 다시 우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전저점을 이전의 고점을 다시 깨고 나란 이후부터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점 매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큰 파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점을. 네, 이게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제가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3월 19일 날. 방송을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안 내려간다고. 왜 안 내려간다고 했습니까? 이 이격도 때문에 안 내려간다고 했어요. 이격도 때문에. 이격도 때문에 내려갔었고 이 고점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고점을 벗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사케다 3천이 걸린다. 사케다 3천이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는 자 3천이 만들어졌을 때 이 꼭지에서 들통이 난다고 했죠. 이 꼭지에서 세 번째 꼭지를 칠 때 이것을 종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급등한다고 그랬습니다. 급등. 이 방송에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급등한다.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매수하라고 그랬죠. 매수. 화폐가치 급나간다. 부동산 주식 무조건 매수하라 했어요. 저는 매수하라는 국면과 매도하라는 국면을 정확하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월 8일날 꼭지 친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다 지우고. 삼성전자 꼭지가, 첫 꼭지가 언제 나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경고를 했습니다. 이날 경고. 1월 8일날 경고하고, 꼭지가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날 꼭지가 완성된다. 이것이 왜 꼭지가 완성되냐면은 대등수치입니다. 대등수치. 대등수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1월 11일이라는 겁니다. 1월 11일날 꼭지를 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회복이 안 된다고 했죠. 삼성전자는 다시 종고점을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간에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전문가라는 먼블리라 무슨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반도체 사이클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 반도체. 이거 안 나온다고 했죠. 이 반도체 사이클은 무엇에 연관됐습니까? 네. 자동차용입니다. 자동차는 효율이 안 나와요. 수율도 안 나고 수율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네, 삼성전자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때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그랬죠, 이거. 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보시고 자, 이렇게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과정들은 그냥 고점이 되고 저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파동에 따른 자연과 우주 만물의 법칙에 따라서 진행될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도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10만 전자 된다. 이거 왜 서비스를 안 해줍니까? 한국은행에서 이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만 왜 지금 급락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냐?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럼 과연 부동산이 이전처럼 돌아갈 것인가? 저는 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 희박합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토지비입니다. 토지비와 그 다음에 건축비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가가 올라가죠. 단가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80% 차지하는 게 토지비고 건축비는 토지비에서 한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20%에서 많아봐야 40%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토지비는 왜 지금 올라갔습니까?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건축비는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최저임금이죠. 아니 최저임금 지금 몇 프로 올렸어요? 50% 넘게 올렸잖아요. 이거 뭐 기계가 만듭니까? 집을.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무슨 공구리 쳐야 되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정적으로 내려간다기 20% 폭락하면은 반토막 나는 아파트도 있을 거고 그럼 무주택자들이 아마 박수 칠 겁니다. 그러면은 집을 가진 사람이 겁먹고 아파트를 던질 수도 있겠죠. 이것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던져라는 겁니다. 왜 던지라는 겁니까? 정부에서 아파트 왜 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빨리 팔아라.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 급증하고 있죠.
땅을 사들이는 중국인이 사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야 됩니까? 싸게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무슨 2000년에 2018년도입니까? 그때 설날이었을 때 한복 입고 인사도 했잖아요. 문안 인사. 중국 몽고고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 중국은 큰 나라, 우리는 소국이고 속국이 되고 무슨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지금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아라. 그 싸게 던져갖고 누가 사야 되냐? 중국인들이 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문안인사를 중국에서 문안인사했다. 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문안인사했다는 거는 수치 중에 정말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수치예요. 중국 가서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혼밥 먹고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리고 중국한테 문안인사까지 들고 대한민국은 소국이니 중국은 대국이니 속국으로 어떻게 되고 중국몽을 꿈꾼다고 하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인사는요, 중국에 대한 인사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인사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미 중국 땅이 돼버립니다. 지금 중국 땅이 돼버렸어요. 무섭게 지금 사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싸게 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땅을.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야, 빨리 팔아라. 빨리 지금 폭락한다고 지금 빨리 띄워라. 작전해. 광고해. 그런 논리밖에 지금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지금 중국 땅이 돼가고 있는데. 이 미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눈을 감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걱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